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총체적인 난국인 한 집안에 대한 사연입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긴 말 필요 없이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 이 집안 남자들은 저희들만 보면 혀를 찹니다. 똑같은 것들이 모여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제가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나마 제가 정상인 것 같은데 왜 저를 똑같은 사람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정말 제가 봐도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핑계를 대자면 만일 그들이 저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저는 그들에게 해코지도 안 할 것이고 아예 그들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저를 걸고 넘어지니까, 그리고 저를 놀려대면서 건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에 합당하게 응징을 하는 것인데, 솔직히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제일 이상한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싸움닭이십니다. 이리저리 다니시며 참견을 하시는 분이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카더라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시는 그런 분이시죠. 항상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이 자기만 알고 있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안 했는데 특별히 자기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라는 말이었죠. 동네에서 여러 번 머리채도 잡히신 걸로 알고 있고 하물며 피해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자 대면을 하면 시어머니 말이 딱히 틀리진 않더라고요. 조금 과장되게끔 말씀만 하셨을 뿐 다 맞는 말이긴 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는 항상 골칫거리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남편까지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결국엔 조금 과장만 보탰을 뿐 시어머니 말이 맞긴 했었으니까요. 내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다 보면 조금 보탤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옆편 애들이 지랄을 떠는 거야. 왜 그러는 줄 알아? 그게 다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만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으면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쇼를 하겠어? 난 그저 잘못된 걸 말할 뿐이야. 내가 괜한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 걸쭉하게 입에서 욕 나오시는 건 기본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시어머니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이건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조언을 하면 시어머니는 그 큰 눈을 부라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며느리인 제겐 어찌하셨냐?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시느라 며느리인 제게는 시어머니 노릇할 시간이 없으셨죠. 이건 참 다행이긴 했었는데, 다른 면으로 시어머니는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셨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었거든요. 어디 옆편네가 바람을 피운 이야기부터 그 옆편네 자식이 친자가 아닌 것 같아서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물며 지금 분위기를 보니 그 남정네와 그 옆편네가 조만간 일을 낼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무슨 수사반장도 아니시면서 저희 시어머니는 너무 많은 일들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일에 너무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가끔은 귀찮기도 했지만 구경 중에 제일 재미난 것이 바로 싸움 구경이고 남의 뒷담화하는 거잖아요. 의도치 않게 남의 말을 듣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욕하긴 했었지만 사실 재미있었던 건 맞습니다. 제가 맞장구를 쳐주면 시어머니도 좋아를 하셨었고요. 중독적이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싸움 딱인 시어머니 말고도 한 사람 더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저의 시누이였습니다. 싸움딱 시어머니처럼 그녀는 남에게 시비를 걸고 사방팔방 다니며 남의 욕을 하진 않았었지만 시누이야말로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과장을 하긴 했지만 괜한 시비를 거시는 분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는 철이 없는 건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막무가내였어요. 지가 무슨 공주라도 되는 양 굴었었고, 그리고 제게 시비를 정말 많이 거는 그런 인간이긴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견주어서 덩치가 작은 편이 아닌데
혹시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거인을 낳는 것이 아니냐고 막말을 해댔었고, 그리고 나중에 본인의 조카가 절대로 저런 사람을 닮으면 안 된다고, 그리 되면 애 인생 망치는 것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었죠. 시어머니의 남 이야기하는 기질을 담진 않았지만 직설적이고 남의 기분 파악 안 하면서 멋대로 이야기하는 건 똑 닮았었죠. 그런 말을 듣고도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대단한 인물 납치였는 줄 알겠네요. 그 사람 닮으면 벌러당 까진 이마에 한강물 담을 만한 콧구멍 그런 것밖에 더 담겠어요? 인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나 저나 거기서 거기라고요. 무슨 말이 돼야 대꾸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정말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공주 같지도 않은 것이 공주처럼 군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남편 얼굴을 닮으면 그야말로 심술복 가득한 놀부 얼굴밖에 더 나오겠냐고 쏘아붙이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신우인 또 지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귀티나는 놀부가 낫지 거지티 나는 흥부가 낫겠어? 말을 해도 어쩜 저렇게 교양 없이 하는 건지. 내가 말을 말아야지 하면서도 옳게 하는 행동 보면 너무 아나무인이야. 그리고 왜 자꾸 우리 집에 와서 노닥거리는 건데? 꼴보기 싫으니까 얼른 집으로 가. 둘이 노닥거릴 거면 집에 가서 노닥거리라고. 신우이는 기본적으로 결혼을 먼저 한 저와 남편이 꼴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기 동생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괜한 제게 노처녀 히스테리를 부렸던 것이었죠. 그런데 자기가 결혼 못한 건데 그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남편은 신우이를 좀 이해하라고 했지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이값도 못하는 다 늙어가는 노처녀인 건 맞았으니까요. 만일 저보다 어렸으면 아마 바쁠때기 붙은 주걱으로 귀싸대기를 갈겼을 텐데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밖에서 싸움하고 돌아다니셨고 저와 시누이는 집에서 싸움을 하니 시아버지나 남편은 너무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 밖에서 싸우고 들어와서 저를 불러다가 이렇다 저렇다 시끄럽게 말씀하셔. 시누이 집에 들어오면 또 다시 저랑 둘이서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시끄럽게 굴어. 그런데 그 당시엔 정말 몰랐었어요. 그 모습들이 그렇게 볼썽사나운 꼴이었는지 말이죠. 저는 그냥 듣기만 했고 고개를 끄덕였고 가끔은 그런 것 같다 살짝 의견을 말씀드린 것 뿐이었고 시누이 같은 경우에 먼저 제게 시비를 걸어왔으니까 제가 앉아만 있어도 발로 툭툭 치고 갈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저 대응을 했을 뿐이었는데 그 모습에 지쳐버린 시아버지는 결국엔 큰 소리를 내시며 저희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나름 중재를 하신다고 하신 거였는데 그 중재가 결국엔 큰 사달을 일으키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서도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과 분란을 일으켜서 시댁이 좀 시끄러운 날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으니까 저는 아무렇지 않았었는데 시아버지는 결국 한계점에 오신 듯 싶었습니다. 모든 식구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아버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고 만일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쳐 돌아다니면 이혼도 불사하시겠다고 엄포를 놓으셨죠. 그리고 만일 집에서 조금이라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모두 쫓아내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집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사람은 바로 저와 시누이였었고요. 저는 솔직히 좀 억울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먼저 시누이에게 시비를 건 적도 없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고 돌아다니시는 분은 시어머니였는데 저까지 싸잡아서 시아버지는 혼을 내셨거든요.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날 정도였지만 정말 쫓아낼까봐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실까봐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싸움 절대 하지 마. 이제 더 이상 그 꼴 못 봐. 다른 사람들 일에 앞으로 절대 신경 쓰지 말라고. 도대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 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돌아다녀? 당신 말이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왜 신경을 쓰냐고. 앞으로 당신은 무건수행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그리고 전화기도 압수야. 그리고 며느리, 너도 네 시어머니랑 맞장구 치면서 다른 사람들 욕하는 거 이제 그만해라. 너까지 네 시어머니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냐? 왜 다들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팔랑팔랑 거리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다녀? 그리고 앞으로 니들 둘
한 번이라도 더 내 앞에서 얼굴 붉히고 싸우는 모습 들키면 아주 사달날 줄 알아. 아유, 아유, 이 집안엔 어른도 없냐? 그 정도 참아주고 그 정도 눈 감아 주었으면 이제 그만할 만도 한데 어떻게 정도가 점점 심해지기만 해? 어쩜 하나같이 이렇게 문제 있는 여자들만 모여 있는 건지. 그동안 둘도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며느리까지 똑같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는 한마디도 안 지지? 아니면 그렇게 서로 으르렁 될 거면 제대로 붙어서 서열 정리를 해. 아유, 지겨워, 지겨워. 싸움닭들. 닭띠들 다니면서 왜 저렇게 쪼아대기만 하는 건지. 나 농으로 던지는 거 아니야. 앞으로 다시 한 번만 내 눈앞에서 서로 헐뜯고 하면 다신 니들 안 볼 줄 알아. 알겠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비롯 시누이 그리고 저에게까지 말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정도로 안에서나 밖에서나 시끄러웠다는 말씀이셨겠죠. 억울해서 눈물이 찔끔 나긴 했지만 그래도 제게는 시아버지 쳤기에 말대꾸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잘못을 한 것이고 시아버지가 제 탓만을 하신 건 아니었는데 시누이는 이 사달이 저 때문에 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시아버지 앞이라 제게 재수없는 그 썩은 말투를 쓰진 않았지만 저를 흘겨보는데 저게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댁에서 자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화가 나신 시아버지와 남편이 이미 술을 마신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시댁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불길한 예감은 항상 들어맞는 건지 그 일로 인해 저는 시댁에 출입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지금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아예 쳐다보질 않고 있고요. 다들 눈치를 살피며 있었는데 본인이 욕을 먹은 게 저라고 생각한 시누이는 제게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머리가 좀 긴 편인데 갑자기 자기 혼자서 혼잣말을 하며 궁시렁 대는 거예요.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징그러워 죽겠다고. 저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던지 아니면 좀 묶던지 하지. 여기저기 지 머리카락을 흘리고 다닌다고 말이죠. 더 짜증나게 말 나오기 전에 머리를 묶으려고 끈을 찾아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에 따라 들어와서는 제게 화를 내더군요. 너 때문에 자기가 욕을 먹었다고요. 이 집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우리 엄마 맞고 그리고 엄마랑 맞장구 치면서 놀아나던 올케가 그 다음 문제야. 너 때문에 나까지 아버지한테 혼났잖아. 진짜 기분 나쁘게. 앞으로 나랑 눈도 마주치지 마. 너하고는 앞으로 상대도 안 할 거니까 고개 숙이고 다니라고. 알았어? 왜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일까요? 정말 정신 이상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좀 주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보기 싫으면 저한테 조용히 와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인데 저는 정말 제 시누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고개를 숙여야 하나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버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조용히 하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왜 저 때문에 혼났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따라 들어와서 지금 시비를 거는 사람이 누군데요. 저도 그다지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누군 그 얼굴 보고 싶대요? 정말 따라다니면서 왜 이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고개 숙이기는 저 디스크 있어서 빳빳하게 고개 들고 다녀야 하거든요. 서로 쌩 까는 걸로 하고 좀 조용히 살죠. 아버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모른 척 좀 살자고요. 정말 머리카락 가지고 더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건 신우의 머리도 긴 건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지 머리카락인지 제 머리카락인지 구분도 안 되는데 제 머리카락이라고 단정을 짓고 난리를 부리니까 제 입장에서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죠. 방까지 따라 들어와서 시비를 건 시누이는 제게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정말? 이라는 말을 하면서 제 머리카락 중간 부분에 손을 가져다 대더니 문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머리채를 잡아채는 줄 알고 깜짝 놀랐었는데 본인이 질겅질겅 씻고 있던 껌을 제 머리에 짓이기 시작했던 거였죠. 정말 또라이도 저런 또라이 없습니다. 결국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식구들이 들어왔고 머리를 움켜쥐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난리가 났지요. 시아버지는 결국엔 이것들이 방에 들어와서 이런다고 고함을 치셨고 시어머니도 왜 머리에 껌을 붙이고 난리냐고
니들이 유치원생이냐며 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있더라고요. 분명 잘못은 신우이가 한 건데 제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고 시어머니가 저를 말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본인 딸이 만약 그런 일을 당했다 했더라도 그리 진정하라고 할 수 있었을지. 싸움 따기신 시어머니는 분명히 제가 만일 신우이에게 그런 짓을 했다면 저와 육탄전을 벌이셨을 겁니다. 제 머리카락 나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의 중지로 결국 일은 정리가 되긴 했는데 머리 중간 부분에 껌을 붙여놓는 바람에 정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머리카락을 많이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는 못 넘어갈 것 같았어요. 받은 대로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으니까. 내가 이 집구석을 다시 못 오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으로 너에게 꼭 대갚아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녘에 거사를 치르게 되었죠. 밤을 홀딱 샜는데 제가 옆에서 뒤척이자 남편도 잠을 통 못 이루어서 좀 늦게 골아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거실로 나왔고 우리 진주는 시댁에서 키우는 노견이에요. 진주가 사용하는 바리깡을 꺼내 들었습니다. 진주의 털을 가끔 정리해줬던 저는 진주 바리깡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소리가 윙하고 울렸기에 얼른 일을 끝내야 했어요. 몰래 신우의 방으로 들어갔고 워낙 공주님이시니까 치렁치렁한 조명을 켜놓고 이어폰을 끼고 잠자는 숲속의 꼴통처럼 잠들어 있더군요. 바리깡을 켜고 저는 신우의 머리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윙! 확 밀었어요. 그리고는 저는 제 가방을 들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전화가 미친 듯이 왔고 문자가 들어왔지만 저는 읽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없었죠. 결국 남편과 함께 온 시어머니에게 제 머리채에 다 뜯겼습니다. 어차피 자를 머리였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싸움 따기신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저도 바리깡으로 밀어야 한다고 난리를 치셨고 남편은 말리고 아주 그런 난리통 없었습니다. 제게 걸쭉하게 욕도 내뱉으셨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앞길 창창한 본인 딸내미 땜빵을 만들어 놓았다고 험한 얼굴을 하며 제게 달려들으셨습니다. 며느리니까 시어머니에게 달려들 순 없었지만 전 나중에 요령이 생겨서 살짝살짝 피해가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시어머니 말처럼 다시는 시댁 식구들 보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어머니, 앞길 하나도 안 창창하거든요? 다 늙어가고 있는데 무슨 앞길이 창창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먼저 시비 걸어온 건 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옳고 그른 거 따지시면서 사방팔방 신경 쓰고 다니시는 분이 왜 어제 신우이가 한 행동에는 아무 말 안 하시는 건데요? 제게 이렇게 싸움닭처럼 달려드실 것이 아니라 어제 그렇게 하셨어야 했던 거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제 머리카락에 껌 붙인 거 알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시원하게 밀어준 건데 왜 제게만 뭐라 하시냐고요. 분명히 아버님이 싸우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고 했는데 그 뜻 어긴 거 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무건수행하라 했는데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는 저는 정정당당하게 대응을 한 것뿐이라고요. 남편도 바리깡으로 도루를 내서 땜빵을 만들어 놓은 건 너무했다고 했지만 제가 먼저 한 거 아니잖아요. 고의적으로 제 머리카락에 껌을 문대 버린 건 바로 그 정신 나간 신우이인데 며느리라고 해서 참아야 한다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시아버지에게 혼이 난 게 제 탓만은 아니었잖아요. 물론 저도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대면서 제게 시비를 걸어온 건 바로 신우이긴 했었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이후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다니시며 제 욕을 하십니다. 시아버지는 거의 포기 상태시고 둘 다 똑같은 것들이라고 혼을 내셨고 저는 시댁에는 가지 않아요. 이제는 시어머니를 싸움할 때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신우를 아예 싸움터에 대동하고 다니며 며느리란 것이 감히 신우의 머리를 이 꼴로 만들어 놓았다고 증거물처럼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며느리 욕을 하는 시어머니나 또 그걸 따라다니는 신우이나 정말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동네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되면 동네 아줌마들이 저를 보면서 수군거리긴 해요. 상관하진 않지만 가끔은 내가 좀 심했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다간 바로 고개를 절레절레 하죠. 나도 머리카락 잘렸는데 지가 먼저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으면 그렇게 정수리에 도로 생길 일도 없었던 거 아닌가요? 동네방네 쏘다니며 제 욕을 하고 다니시는 시어머니.
언제든지 저희 집을 쫓아와서 제 머리채를 잡을 것 같은 시어머니. 결국 시어머니 싸움닭의 종착역은 제가 되었네요. 씁쓸하지만 그래도 당하고 살 수만 없었기에 저도 항상 맞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 이상하지만 가장 이상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동안 싸움닭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그렇게 변한 것 같고, 그리고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닮지 않았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질은 역시 못 속이는 것 같더군요. 제가 순한 사람은 아닌데 더 심하게 싸움닭 될까 봐서 그들과는 거리를 둘 생각입니다. 영원히 거리두기 하면 뭐 제 입장에서는 손해낼 거 전혀 없지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